자, 이제 오늘 배워야 되는 삼각함수라는 걸 이제 설명을 조금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것부터 연결을 조금 한번 해봅시다. 이건 여러분이 대답해 줘야 되는 거. 먼저 삼각함수를 소개하기 전에 거의 비슷한데 삼각 B 중3 때 얼마 안 됐죠? 응? 얼마 안 됐지? 1년 전밖에 안 됐죠? 삼각비가 뭐지? 삼각비가 뭐예요? 좀 그래도 말뜻은 얘기해 줄 수 있잖아. 삼각비가 뭐야? 변 비율. 변 비율.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삼각비. 아 이거 다 한 건데요? 이거 뭐 쓸게요. 뭐 말하면 니네가 당연히 그거죠 그러겠지 뭐. 그건 너무 당연한데 직각삼각형에서 이웃한 두 변 사이의 길이비. 그쵸? 이웃한 두 변 사이의 길이비. 중요한 건 길이가 아니라 길이의 비율이야. 그러니까 삼각형 크기와는 관련이 없어요. 비율은 일정하니까. 자, 그래서 삼각비를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다고 치고 여기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BC라고 기호를 붙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웃한 두 변이라는 게 요렇게 두 개도 이웃했다고 볼 수 있고 요렇게 두 개도 이웃했다고 볼 수 있고 요렇게 두 개도 이웃할 수 있으니까 그 각각에 대한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개 이웃한 거에 대한 비율 요렇게 두 개 이웃한 거에 대한 비율 요렇게 대한 이웃한 그 두 변의 비리 비율을 각각 어떻게 약속을 했었냐 하면 사인이란 말로 약속을 하나를 했었고 코사인으로 약속을 했었고 하나는 탄젠트라는 걸로 약속했죠. 물론 요 각도에 대한 직각삼각형에서 어느 한 각에 대한 걸로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럼 사인 세타는 상균이부터 이제 돌아가면 되겠다. 사인 세타는 어느 길이하고 어느 길이 비율이죠? 변 AB. AB 길이, AC. AC 길이 비율. 그 다음에 도현이가 코사인이라는 걸 한번 길이 비율을 어느 길이랑 어느 길이 비율일까요? AB랑 AB 길이랑 BC. 그렇죠. BC 길이요. 종현아 탄젠트는 어느 길이하고 어느 길이 비율이야? BC하고 BC하고 CA요. CA 길이 비율. 뭐 AC라고 쓸게요.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서 썼던 거야. 어느 길이랑 어느 길이 잘 보시고 대신 조금 더 확실하게 보세요. AB 길이를 보통 빗변이란 말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AC 길이를 높이라는 표현을 썼었어. AB 길이는 빗변이라는 말로 썼었고 BC 길이는 밑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어요. 그 다음 밑변이라는 길이 표현을 썼었고 그 다음에 높이라고 하는 길이 비율을 썼었어.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높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높이가 아닌 거지. 빗변은 너무 명확해요. 가장 직각삼각형에서 긴 변이니까 빗변 길이라는 표현은 너무 명확한데 이 높이하고 밑변이라는 용어는 그냥 쓰면 안 되고 높이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 각의 맞은편 길이를 높이라고 무조건 부르는 거야. 수평으로 돼 있어도 높이 역할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높이가 아니고 각의 맞은편. 각의 맞은편 길이를 높이라고 약속할 거고 그 다음에 밑변이라고 하는 건 빗변을 제외하고 요 각과 인접해 있는 붙어 있는 변을 밑변이라고 약속을 한 거다. 인접한 변이죠. 물론 빗변 제외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이상하게 그려놓고
여기를 세타라고 두고 요 길이가 5, 요 길이가 12, 요 길이가 13이라고 했을 때 한번 읽어보는 연습을 하십시다. 은서야, 사인 세타 읽어볼 수 있어? 사인 세타에서 사인이라는 건 빗변 길이 분의 높이인데 높이가 어딜 말하냐면 각도의 맞은편이야. 그렇다면 사인 세타 얼마예요? 13분의 5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는 뜻이죠. 예린아, 탄젠트 세타 읽어봐. 탄젠트 밑변하고 높이는 인접한 변분의 맞은편 길이야. 12분의 5라고 읽어야죠. 예은아, 코사인 세타 한번 읽어봐. 13분의 12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밑변 높이 이 개념은 각의 맞은편이냐 인접한 변이냐 빗변을 이제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속해서 길이 비율을 각도에 따라서 길이 비율을 쓴 게 이렇게 나타낸 게 약속이었었죠. 요게 이제 중학교 때 한 거고. 요걸 배우고 나서 뭘 했었냐면 이제 모든 각에 대해서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요 세타가 특수한 각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비율을 외워놨죠. 그거 유효한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삼각비의 값을 한번 살짝 적어보고 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바로 얘기해 주시면 돼. 이거는 필수. 여기다가 이제 사인 값을 한번 써보고요. 코사인 값을 써보고 탄젠트의 값을 써봅시다. 0도, 30도, 45도, 60도, 90도까지 요거 두 개 빼고 이제 일사분면 쪽 위주로. 왜냐하면 이 각도를 할 때 90도가 있기 때문에 이 각을 보통 중학교 때는 90도보다 큰 각은 하지 않았을 거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나타냈을 때 한번 써볼게요. 물론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호도로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 자, 그러면 유진이가 사인 세타 한번 채워.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이렇게 했죠. 그러면 애인이가 코사인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불러주세요.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기범이가 다시 탄젠트 한번 불러줄까요? 0 3분의 루트 3 뭐지? 1 루트 3 루트 3 없어요. 네, 무한대 값이 정할 수 없다에 해당돼. 요거까지 이제 외워놨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친구들은 순서대로 그냥 위치를 기억하려고 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찍어서 얘기해도 그냥 바로 대답할 수 있게 1초 이상 안 걸리게 한번 해볼게요. 눈이 빠르니까 안 가리고 할게요. 사인 45. 2분의 루트 2. 아 좋아. 이 정도 속도면 훌륭합니다. 코사인 60. 2분의 5. 탄젠트 45. 1. 45라고 하면 사실 안 돼. 45도 이렇게 얘기해줘야 맞지. 코사인 30도. 보고 얘기해. 보고 해.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사인 45도. 아유 묵비권 행사하지 말고 크게 소리 내서 2분의 루트 2. 오케이. 탄젠트 30도. 그러면 지금 그 정도면 빨리 외워놔야 돼. 진짜로. 지금 보고요. 탄젠트 30도. 한참 찾죠? 대답해 주세요. 말로 해봐야 돼. 코사인 45도. 탄젠트 90도. 없어요. 왜 없어? 있어요? 없어요. 코사인 0도. 1. 좋아요. 자, 이제 돌아갑니다. 다시.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
어이쿠. 어이쿠 이거예요. 이브네루트 3. 그렇지.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는 여기는 다 익숙한데 이제 호도를 배웠으니까 얘가 그러니까 계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말하는 의도는 뭐 내가 예를 들면 사인 3분의 파이 딱 그랬을 때 3분의 파이가 그러니까 60도니까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대답하는 과정을 생략해야 돼. 그냥 내가 사인 3분의 파이 그럼 2분의 루트 3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같은 걸로 인식한다는 얘기죠. 어떤 차이냐면 A나 사과 영어로 뭐야 사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애플이라고 해도 머릿속에 사과를 떠올릴 거라고. 그러니까 사과가 뭐였더라? 애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과나 애플이나 동일한 이미지로 떠올려서 해야 되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1초 안에 대답하다가 요걸로 물어보니까 1초가 넘게 걸린다 이러면은 조금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야. 가끔 뭐 여기다 천장에다 써놓고 있는 애들 있어. 사인 3분의 파이 그랬더니 이러면 대답을 하더라고. 여기 써있어 분명히. 예, 그거 보고 대답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시라고. 그럼 상규는 한번 해보자. 그래도 한 바퀴만 돌자. 코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루트. 요 정도면 그래도 아직 우수한 성적이야. 좋았어. 탄젠트 3분의 파이. 루트 3. 어이구 좋아. 코사인 6분의 파이. 보고 해도 돼. 지금. 2분의 루트 3? A분의 루트 3.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 좋아요. 코사인 6분의 파이. 빨리 좋아. 탄젠트 0. 0. 좋아요. 다 했죠 그러면? 한 바퀴씩? 넌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사인 6분의 파이 더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 막 곱하기 막 이러면서. 어쨌든 요거는 필수야 그냥. 이걸 갖다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일은 선생님한테 묻지는 않도록 하십시다. 어쨌든 그래서 삼각비까지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는 요거를 이제 베이스로 한 거고 이제 올라와서 삼각 함수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똑같은 얘기인데 함수라는 개념이 들어갔을 때 차이를 조금만 느껴봐. 일단 여기까지 캡처. 자, 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삼각 함수를 정의해 볼게요. 이제. 이제 삼각 함수라는 말을 쓸 텐데 우리가 보통 함수 그러면 배웠지만 작년에 뭐가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뭐가 변해서 나타나는 규칙성 같이 이게 변하면 따라서 이게 변하는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 관계를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각도, 그러니까 동경이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각도가 변하면서 생겨나는 어떤 변화들을 나타낸 거야. 그거를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그 내용으로 함수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약속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 원이 있는데 이 좌표를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하시고 이 반지름의 길이가 r만큼 되는 원이 있고 이게 시추선이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동경이 생겨나겠죠. 이렇게 동경이 생겨났을 때 이 점을 내가 P라고 할게. 그리고 요 돌아간 동경의 예각 개념으로 요만큼 동경을 지금은 뭐 예각이지만 둔각일 수도 있어. 일반각이야. 세타라는 만큼 동경이 잡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때 요 점을 나타내는 x 좌표가 있을 것이고 요 점을 나타내는 y 좌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점의 좌표 자체가 x, y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 이 점의 x 좌표와 y 좌표 가지고 이 돌아간 동경 각도 요거에 따른 x 좌표, y 좌표의 변화들을 나타내고 싶은 게 삼각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인 세타라는 것과 코사인 세타라는 것과 탄젠트 세타라는 걸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사인 세타는 아까 이제 요 삼각형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세타에 대해서 여기가 밑변 개념인 거고 여기가 이제 높이 개념이 되는데 중요한 건 삼각 B는 그 밑변 길이, 높이의 길이, 빗변의 길이 이걸 쓰는 거지만 삼각 함수는
그 높이나 밑변을 나타내는 그 x나 y, 그러니까 좌표를 쓴다는 게 이제 다른 거야. 그래서 사인 같으면 여기는 이제 r이니까 r분의 x, r분의 이거니까 y 좌표죠. r분의 y 좌표를 표시한 걸 사인 세타로 약속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코사인은 빗변은 항상 양수니까 r분의 x 좌표만큼을 코사인으로 약속할 거고, 탄젠트는 x 좌표랑 y 좌표 요 비율을 탄젠트로 약속한다. 그래서 세타가 예각일 경우라면 얘는 완전히 아까 외웠던 삼각 B와 똑같은 값이야. 그런데 이제 동경이라는 게 일반각 개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돌 수 있단 말이지 계속. 그러다 보니까 동경이 여기가 있다고 생각해봐. 이것도 이제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동경이 이만큼이니까 돌아간 각이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야. 여기가 세타가 만큼 돌아갔을 때의 요 P점. 그때 요 P점이 X 좌표이고 여기가 Y 좌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P 프라임이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렇게 돼도 이제 삼각 함수라는 게 동경이 이제 이만큼 세타만큼 이만큼 돌아가 생긴 점이 여기 점이라면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이 이제 이 점의 X 좌표, Y 좌표인데 사인 세타를 물어보면 결국은 또 반지름 R분의 X, Y 좌표를 쓰는 거니까 사인 여기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면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면 사인 세타 프라임은 역시 반지름분의 그냥 X, Y 좌표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다 이 얘기야.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프라임은 반지름 길이분의 X 좌표를 표시하는 거고, 탄젠트 역시 반지름하고 그때의 반지름이라네. 밑변 그 좌표 X 좌표랑 Y 좌표 비율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동경이 어디 있든 관계없이 그 동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점에 X 좌표랑 Y 좌표 가지고 표시를 하겠다 하는 게 이제 삼각 함수가 돼서 이제 세타의 변화에 따라서 이 좌표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관계를 함수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근데 이제 요런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걸 이용한 함수니까 삼각 함수라고 이름을 붙이겠죠. 자, 이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 함수의 그 내용이야.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일사분면 동경에 해당되는 이 x 좌표, y 좌표는 플러스입니다. 이사분면에 있는 동경을 나타내는 그 점의 x 좌표랑 y 좌표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이제 부호죠. 3사분면에 해당되는 동경이라면 x 좌표랑 y 좌표가 전부 다 마이너스 좌표를 갖고 있을 거고, 4사분면에 해당되는 동경이라면 x 좌표는 플러스, y 좌표가 마이너스인 관계가 될 거라고. 그러다 보니 1사분면일 땐 둘 다 플러스니까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고, 그러니까 사인 값도 플러스 값을 가지고 코사인도 플러스 값을 가지고 탄젠트도 플러스 값을 갖게 돼. 그런데 2사분면에 있는 동경에 해당되는 이 점의 좌표는 x 좌표랑 y 좌표가 이렇기 때문에 사인은 y 좌표가 플러스고 x 좌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사인 값은 그대로 플러스지만 코사인 값은 여기 이름은 무조건 양이에요. 코사인 값은 음의 값을 갖게 되고 탄젠트도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니까 음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사분면마다 삼각 함수의 값이 부호가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호를 정리를 한번 하고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삼각 함수의 부호를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1사분면 쪽 동경, 그 다음에 2사분면에 해당되는 동경, 3사분면에 해당되는 동경, 4사분면에 해당되는 동경. 얘를 한번 이제 가지고 이제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를 쓸 텐데, 다 쓰는 게 아니고 플러스 값을 갖는 삼각함수만 쓸게요. 자, 1사분면에서 플러스 값을 갖는 건 누구겠니? 전부 다. 그래서 뭐라고 보통 쓰지? 올. 자, 이제 이사분면 동경일 때 봅시다. 이사분면은 사인은 양, 코사인은 마이너스, 탄젠트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양의 삼각함수 값을 갖는 건 누구뿐이야? 사인 하나뿐이죠.
사인만 양수고 나머지가 음수입니다. 자, 3, 4분면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인 거지. 그럼 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은 마이너스, 탄젠트는 플러스지. 그러니까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값을 갖고 나머지는 음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자, 4, 4분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가 된다는 뜻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죠. 자, 그럼 4, 4분면 볼게요. 사인은 마이너스 값이야. 코사인은 플러스 값이야. 탄젠트는 마이너스 값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코사인만 양의 값을 갖는 거죠. 양의 부호라고 좀 적어둘게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몇 사분면 각이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부호를 틀리지 않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웠냐 너는? 얼싸탄코야 이거? 정석에 나오는 얼싸안코, 얼싸안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유진이는 그때 따르키도 배웠지? 네? 제가요? 응. 또 대수했잖아 수학 1. 기억 안 나요. 아 이게 얼싸안코 막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고 그때 내가 따르게 응, 얼 산타클로스 이렇게 올 스타크래프트 막 이렇게 네? 아무 의미 없지만 하긴 뭐 정석에는 네세스 그 저기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할 때도 이렇게 놓고 네. 막 이렇게 막 놓고 북쪽 남쪽에서 여기가 그 필요 조건 여기 뭐 충분 조건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necessary, sufficient 막 응? 저거 아무 의미 없는. 자, 하여튼 삼각함수 부호는 그냥 몸으로 익혀야 돼. 부호가 결정되는 이유가 사분면에서 x좌표, y좌표의 부호 때문에 결정이 어차피 되는 거니까 요건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결국 이런 거야. 니네가 이제 삼각함수의 값을 쓸 때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잘 들어. 삼각함수의 값을 쓸 때 이 둔각이나 더 큰 각, 180도도 막 큰 각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쓰라고 할 때 혼돈이 된다면 기준을 이렇게 잡으라고. 모든 사분면에 대해서 삼각함수의 값을 쓰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사인 60도 그러면 니네가 얼마든지 대답을 하겠지만 내가 사인 300도라고 갑자기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삼각함수의 값을 계산할 때는 일단 기초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두고 시작해. 나중 가면 그래프 배우고 나서 또 변환하는 방법도 얘기하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자, 항상 삼각함수의 값을 쓸 때는 어떤 동경이 나와 있으면 이 동경에서 항상 x축에다가 수선을 그어. x축으로 수선을 그으라고. 그러니까 여기라면 여기에서 x축에다가 내려가란 말이야. 그래서 생긴 요 각도,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생각하고 삼각비의 값을 읽어. 그런 다음에 끝난 게 아니고 이 동경이 꼭 일사분면에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쪽에 이렇게 만약에 동경이 있어. 이거가 이만큼이 사실 세타예요. 이만큼이 세타인데 이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x축에다가 수선을 내려긋고 이 x축과 이루는 각도 여기를 세타라고, 이거 원래 세타인데 여기를 세타라고 생각하고 일단 읽어주라고. 그런 다음에 이 부호 있잖아요. 이 부호를 이용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부호를 나중에 이제 읽은 다음에 부호를 결정해. 그러니까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긋고 이때 x축과 이루는 각도 요 각에 대한 삼각함수를 쓴 다음에 그 사분면에서의 부호를 붙인다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 사인 300도가 얼마냐고 물었어. 사인 300도가 얼마냐고 물으면 니네가 300도 위치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되죠. 90도, 180도, 270도. 그러면 300도니까 30도를 더 돌아간 꼴이 될 거야, 이렇게.
그럼 사실은 x축에다 수선을 내려긋는다 그러면 x축과 이루는 각도는 몇 도가 되는 거죠? 60도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사인 300도를 사인 60도의 값으로 읽으라고. 사인 60도가 얼마야? 2분의 루트 3 이렇게 읽겠죠? 이렇게 읽은 다음에 얘가 4, 4분면이니까 사인의 부호는 어떻게 되겠어요? 음의 값을 갖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90도 넘어가는 둔각에 대해서도 삼각함수의 값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 부호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꼭 알아야 되고, 대신 그때 이걸 예각처럼 생각해서 각을 쓸 수 있는 방법은 x축에다가 수선을 긋고 그때 x축과 이런 요각도만 생각하면 돼. 실제로는 300도의 값을 구하는 거지만 그 값은 그렇게 결정이 된다. 뭐 나 이미 배운 사람들은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가 얼마야? 라고 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요 이렇게 읽는 것처럼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가 얘랑 같은 얘기야. 사실은 미리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90도를 넘어가는 삼각함수의 값에 해당되는 건 요렇게 구하면 된다. 한 번만 연습을 할게요. 코사인 150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코사인 150도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150도니까 90도에서 60도를 더 들어간 거니까 여기서부터 수선을 내려그었다면 여기 생기는 각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150도라면 3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빨리 코사인 30도를 읽어라 이런 얘기야. 코사인 30도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 되죠. 근데 이 150도라는 동경, 즉 2, 4분면이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값을 갖겠지. 그러니까 코사인 150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호를 붙이라고 항상 어떤 문제에서 4분면에 해당되는 각을 알려줘요. 이게 이제 어떤 것까지 연결이 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만났다고 쳐봐. 세타가 제 2, 4분면의 각이고 세타가 제 2, 4분면의 각이고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코사인 세타도 구해보고 탄젠트 세타도 구해봐. 이런 문제가 이제 너네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생길 거야. 이 4분면을 알려주고 삼각비를 하나만 딱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삼각비를 니네들은 다 구해서 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때는 그냥 삼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어차피 x축에다 수선 내려볼 거기 때문에 삼각형을 하나 그려두고 여기 세타라고 해.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읽은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해져 안 구해져? 구해질 거 아니야. 그럼 얼마로? 루트 3으로 구해지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코사인 세타를 니네가 읽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2분의 루트 3이죠. 그런데 2분의 루트 3인데 2, 4분면 각이니까 코사인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읽어주는 거다. 근서야 눈 뜨고 봐야 돼. 이럴 때는 몰라요. 그냥 보면. 왜냐면 이 사소한 내용 때문에 전체 문제를 그르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정보를 알고 시작해야 다음이 구해지는데 탄젠트 세타라면 루트 3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근데 2, 4분면이기 때문에 역시 탄젠트 음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지. 따라서 4분면과 하나의 삼각함수 값을 알려주면 나머지 삼각함수의 값은 전부 다 구해서 쓸 수 있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람. 자, 여기까지가 또 한 필기예요. 그래서 캡처를 해둘게. 제발 과제할 때 요번에 문제부터 자꾸 풀지 말고 여기 외울 건 외워놓고 꼭 시작하세요. 그래야 보인다. 자, 이제 삼각함수 값의 부호까지 얘기했고 이제 마무리로 한 개만 더 하면 됩니다. 일단 첫 단어는 이걸 한 번 더 정해 볼게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을 내가 몇 개 알려줄 텐데 딱 3개만 알려줄게. 3개만 기억해. 이건 뭐냐면
이 삼각함수가 요변하고 요변이냐, 아니면 요변하고 요변이냐, 아니면 요변하고 요변이냐. 근데 이 돌아가면서 그냥 물려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각도에 대한 그 삼각함수 사이에 어떤 특정한 관계들이 몇 개 생기는데 실제로는 2개만 나와 있어요. 책에는 2개만 나와 있긴 한데 실제로 그거를 3개로 보여줄 거고 나중에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4개, 5개로 늘어날 거예요. 계속. 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대표를 먼저 할게요. 2개를 먼저 하고 3개는 두 번째 걸로부터 생겨나는 놈이니까 좀 서브야. 근데 알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거. 자, 첫 번째 관계. 탄젠트 세타라는 이 삼각함수의 값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의 값과 같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아까 사인 세타 그러면 요거 사인 세타 그러면 반지름 길이 요 r분의 y 이렇게 썼었고 코사인 세타는 정의가 반지름 길이 분의 x 좌표 이렇게 썼었고 탄젠트 세타 그러면 x 좌표 분의 y 좌표 이렇게 이제 썼단 말이야. 탄젠트 세타를 보니까 이 x 좌표 분의 y 좌표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그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쓰면 r분의 x 분의 r분의 y니까 번분수 계산해주면 결국은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탄젠트라는 게 그 관계식 정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탄젠트라는 게 보이면 대부분은 거의 95% 이상은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일단 고쳐놓고 시작을 합니다. 5%는 안 고치고 직접 탄젠트 값을 이용하는 문제도 있긴 해. 근데 대부분은 다 탄젠트 세타가 보이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고쳐서 정리하면. 자, 이제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엄마 공식이에요. 이 보면 엄마는 건들면 돼, 안 돼? 안 돼. 얼마나 하면 엄마는 인정해줘. 지금 요 정도 중에서도 아마 엄마랑 사이가 좀 덜 좋아진 사람이 있을 거고 아직도 사이가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 때만 해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했던 우리 부모님이 중학교 한 2학년쯤 된 때부터는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쳐다보고 계시고 압박을 소리로 내서 압박하시는 부모님도 있고 소리는 내지 않는데 눈으로 압박을 두는 그런 부모님도 있어요. 거기다 고등학교 이제 올라와서 1학년 때 성적인 실제 내신이라는 이 점수가 대학 입시에 들어간다는 이 상태에서는 너네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을 거란 말이야. 1점 차이도 그렇고 섭차도 그렇고 등급도 그렇고 계속 보고 계실 거라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게 부담이겠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남이 신경 쓰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막 압박 때문에 공부 안 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안 한다 그러면 그냥 공부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압박을 주든 안 주든 내가 할 일이 이거는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재미는 없죠. 재미는 없는데 그냥 참고 열심히 하는 그게 사실은 이제 대학 들어가고 나면 그런 압박은 좀 사라집니다.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막 학교 끝나고 학원 안 가고 어디 PC방 가서 놀고 그러면 되게 막 뭐라고 하시겠지만 대학 입학하고 나서 3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밤새 3일간 친구들이랑 술 먹고 PC방에서 놀다 들어와도 별말 안 하시죠. 들어가면 그냥 한마디 해. 밥 먹었어? 먹었어. 그럼 끝이지 뭐, 그지? 그렇게 된다는 게 이 부담감 압박도 잠깐이야. 내가 성인이 되고 나면 이제 누가 뭐라고 하나 대신 책임을 자기가 질 뿐이지, 그죠? 지금은 공부 못해도 밥 주죠. 근데 사회 나가서 자기 일 안 하고 그러면 밥 안 주죠. 그러니까 밥 먹으려고 일해야 되지. 근데 일한 값보다 밥값이 많이 나오면 힘들어요, 살기가. 시급 올랐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나중에 알바라도 하세요. 10,000원으로 올랐대. 그럼 8시간 일하면 하루 8시간,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했어. 그러면 80,000원 나와. 그러면 일요일 빼고 6, 4, 24, 24일을 일해.
그러면 한 달에 192만 원을 벌 수가 있어. 여기서 세금 떼면 덜 받아. 근데 192만 원을 받아. 하루 8시간씩 26일간 일했을 때, 24일간 일했을 때. 그럼 192만 원 갖고 뭘 할 수 있나 생각을 해. 지금 밥 한 끼 얼마야?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지. 그것도 그렇게 뭐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 잘 먹는다 치고 10,000원씩 먹으면 하루 3끼 24일을 먹게 되면 3, 4, 12, 3, 2, 6 72만 원이 밥값으로 그냥 날아갑니다. 오케이? 그럼 120만 원 남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뭐 교통비가 필요하다거나 뭐 핸드폰 요금비를 낸다거나 기타 하다 보면 없어져요. 그치? 그러니까 요거 갖고는 좀 부족하죠? 그러면 유진이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어느 정도 벌면 괜찮겠어? 그래도 500은 월급으로 딱 500만 원을 그냥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15%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니네 직장 들어가면 알 거야. 많이 받는 듯 했는데 연봉 3,500 계약하려면 처음에 입사할 때 되게 힘들어요. 연봉 3,600이라고 하자. 그럼 한 달에 얼마죠? 300입니다. 세금 때문에 200 몇만 원 나와요. 그래요. 이게 초봉으로 이렇게 주는데도 그렇게 많지 않지. 물론 이제 경력이 쌓이고 몇 년 지나면 올라가긴 하겠죠. 그래서 500만 원을 버는 직업은 그렇게 많지는 또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 아빠 엄마야 뭐 훨씬 더 많이 보시겠지만, 그래서 아빠가 예를 들면 한 달에 700만 원씩 벌어. 근데 우리 집이 쌍둥이야. 애들 교육비만 딱 생각해볼게. 너 교육비 지금 한 달에 얼마 들어가? 100. 그것도 골라서 딱 할 것만 하고 나머지 네가 한다는 전제하에 100 얼마지? 근데 이제 집에서 못 믿어서 국어도 해, 영어도 해, 수학도 해, 과학도 해 뭐 이러면 금세 거의 200이에요. 그럼 700 중에 200을 그냥 교육비로만 딱 쓴 거야. 생각해봐. 비중이 얼마가 되는지. 너네들한테 사실은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거만 지각하고 안 오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괜히 엄마 얘기하다가 슬퍼졌어요. 근데 이제 엄마를 위해서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을 위해서 하시라고. 자, 엄마 공식 이거 색깔도 노란 걸로 어떤 각 세타에 대해서 사인 값을 제곱한 놈. 이 제곱 약속부터 해줘야겠구나. 사인 세타의 값을 제곱한 거를 요렇게 쓰는 거예요. 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이야. 그게 사인 제곱 세타라고 쓰는 거야. 구분하셔야 돼. 사인 세타의 제곱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얘는 뭐냐면 각을 제곱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사인 30도의 제곱 이렇게 쓴 거는 사인 제곱 30도 요거랑 같은 값이 맞는데 이거를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사인 900도 이렇게 쓴 거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니까 사인 세타를 전체 제곱한 결과는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각도에 대해서 사인을 제곱한 값과 코사인을 제곱한 값의 합은 무조건 상수 1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은 여기서 보여주면 되겠죠.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게 되면 r 제곱분의 y 제곱 플러스 r 제곱분의 x 제곱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러면 r 제곱분의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하게 되면 r 제곱과 동일한 값이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인을 제곱한 값과 코사인을 제곱한 값은 1이 된다. 얘는 모든 공식의 어머니인 거예요. 물론 이 두 가지가 책에 나온 내용이고 한 가지를 더 써주겠다고 한 거는 얘로부터 하나의 공식을 더 만들어 보면 요 2번식의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게 되면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돼. 근데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니까 요걸 나누게 되면 여기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고요. 요건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게 되면 1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이렇게 바꿔 쓰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를 바로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로 바꿔 쓰면서 정리할 수 있다면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정 안 된다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눈에 보이면 바로 쓰는데 안 보이는 사람들은 역시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1 이렇게 써서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이렇게 쓰게 될 텐데, 공식이니까 이 형태들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 미적분에서는 이걸 갖다가 시컨트 제곱 세타라고 한 방에 쓸 거예요. 역수를, 이거의 역수들을 또 약속하고 그렇게 쓰게 돼.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된다. 자, 요게 이제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알아둘 중요 내용입니다. 이게 기본이고 요거는 변형식. 자, 이제 이걸 계산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한 서너 개 정도 생기는데, 그때 좀 알아두면 좋은 계산 팁을 소개를 할게. 요거까지 기억해 두셔야 돼. 얘가 사용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야. 만약에 문제 중에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가 덧셈,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나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라는 형태가 문제에서 주어지는 문제는 뭘 요구하는 거냐면, 이 주어진 값의 양변을 제곱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너네들이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더하기를 알려주거나 했을 때 양변을 제곱해서 계산하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을 구해낼 수 있어요. 요게 사실 이 문제의 결정적인 내용이야. 그게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를 들기 전에 하나 좀 보여줄게.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가 더해져 있는 값이 얼마 나왔는데, 요거를 제곱했을 때 결과를 한번 생각해봐. 실제 양변 제곱했을 때 이걸 제곱했다고 쳐봐. 그러면 상균아 이거 전개 좀 해줘봐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초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걸 이제 공부하고 익숙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는 얘기냐면, 이거를 제곱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이거하고 이거 더한 게 얼마예요? 1이지. 그러니까 이걸 제곱하면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바로 쓰길 바람, 이런 뜻이야. 한 줄 생략하시고. 그래서 이걸 제곱하게 되면 이렇게 곱한 꼴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거를 구해내서 그 값을 또 이용한다든지, 또는 더하기랑 곱하기를 알게 되면 할 수 있는 일, 곱셈 공식의 변형. 예를 들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무조건 1이니까 알 수 있지만, 사인 세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꼴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더한 거 가지고 곱하기를 구해내야 a 더하기 b의 세제곱 빼기 3ab 뭐 이렇게 쓸 때 곱하기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기억하세요. 두 가지 목표인데, 얘를 더하기나 빼기로 되어 있는 걸 제곱하게 됐을 때 바로 이렇게 계산. 물론 여기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가 돼요. 이게 이제 중수 정도는 이렇게 하고, 조금 더 고수는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1 더하기 빼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그게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더하거나 뺀 거의 전체 제곱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를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식 변형할 때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건 쉬운데, 이렇게 된 놈을 이렇게 생각해서 뭔가 정리해야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왔다 갔다 양쪽을 봐주세요. 요 모양이 요거의 제곱이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와 기본적인 관계식들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그 정의로 대부분 풀고 이렇게 이제 계산식에 대한 거 정리를 하는 문제들은 몇 개 나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기로 할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첫 단원의 마지막 필기인데 문제를 풀다 보면 또 적히는 게 있겠죠. 자, 한번 대충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삼각함수 정의,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삼각함수 그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 그 다음에 90도를 넘어가는 각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들, 그 다음에 혹시 그 관계를 사용하는 활용 문제 중에 사인이나 코사인이 더하기 빼기로 되어 있는 값이 주어질 때는 제곱을 해서 얘를 이용해가지고 구한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돼요. 문제는 충분히 풀만할 겁니다. 자, 그래서 유형 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지금 배운 게 유형 9번부터 유형 14번까지 다 한 거예요. 자, 기억이 잘 안 나는 사람은 슬쩍슬쩍 봐주시면 좋은데 과제를 할 시점에는 먼저 외운 다음에 푸시기 바랍니다. 여긴 게을르면 안 돼. 게을르면 안 됩니다. 자, 하나 그럼 예제를 한번 해볼게. 가장 쉬운 문제이자 학교 시험에 하나씩 내는 문제가 594번이에요. 선생님은 모든 풀이를 아까 얘기했던 거 안에서만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특수한 요령 안 쓰고 아까 했던 설명 안에 들어있던 내용만 가지고 풀이를 할게. 자, 594번 원점5와 그 다음에 6,-8이라고 하는 P점에 대해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삐리삐리삐리를 구하여 보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가 원점 맞고 6,-8이니까 그 P점을 대충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동경을 이렇게 긋게 된단 말이야. 그때 이 동경에 대한 각 세타는 사실은 여기입니다. 근데 이 동경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을 쓸 때 어떻게 하랬냐면 여기서부터 x축에다 수선을 내려긋고 여기를 세타라고 생각하고 쓰면 돼. 단 얘가 사사분면에 있는 동경이니까 부호를 붙인다는 거에 신경 써주면 된다. 그럼 알고 싶은 내용이 5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빼기 5 코사인 세타 더하기 3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래.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요 P점에서 실제로는 이 각이 세타 맞지만 그 값을 쓸 때는 X축에다가 수선을 내려긋고 요 각을 세타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8이에요. 요 길이가 6인 거고 피타고라스 정리로 여기가 10인 건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비율로 쓸 거라면 요렇게 놓고 써도 되죠. 자, 이제 써볼게. 5 곱하기 사인 세타 그러면 이 각에 대해서 빗변하고 높이 개념이니까 10분의 8 그러니까 5분의 4라고 쓰는데 4사분면이므로 이 사인의 삼각비의 값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 쓴다는 얘기예요. 좀 여유 있게 쓰자. 요렇게요. 하나 더.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쓸게요. 코사인 세타는 요거 분의 요거 요 세타에 대해서 요거 분의 요거니까 10분의 6 그러니까 5분의 3이죠. 5분의 3이 되고 얘는 4사분면 동경이므로 코사인의 값은 플러스 값이 됩니다. 얼싸탄 코 그래서 5분의 3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탄젠트는 6분의 8 이렇게 쓰니까 3분의 4 이렇게 쓰게 되고 이 세타가 4사분면의 각이므로 결국은 마이너스 값이죠. 탄젠트가 이렇게 적어주면 돼. 지금 내가 시간을 꽤 많이 들인 건데 실제 여러분 풀 때는 금방금방 할 거야. 부호 붙이는 것도 어렵지 않고. 이 문제가 아직도 내신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라 교과서에서 문제를 낼 때 해당되지 문제집이 아니라 그냥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낸다 했을 때 문제 낸 거지. 자 그러면 조금 집에 가서 과제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거기 598번 상 문제 하나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598번 뭐 나는 도전 하는 사람은 그냥 읽고 시작해도 좋습니다. 근데 읽다가 뭔 말이요? 그러면 칠판 보고 하시면 돼. 문제 한번 써볼게요. 지금 보니까 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라고 하는 원이 하나 있는데 반지름이 루트 10짜리 원이 하나 있다고 쳐봐.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4 반지름이 2 루트 6짜리 원이 또 하나 큰 게 하나 있어요. 중심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 루트 6만큼 된 원이 있어. 자 이때 y는 3이라고 하는 직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3은 루트 10보다는 조금 작으니까 약간 요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y는 3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그 작은 원과 만나는 자리를 P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P예요. 그 다음에 큰 원과 만나는 곳이 Q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문제 조건은 이렇게 주어진 거야. 자 이제 이 상황에서 각 A, O, P, A가 이제 이쪽이에요. A. 각 A, O, P 그러면 동경을 이렇게 긋고 각 A, O, P가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각을 알파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각 AOQ AOQ 이렇게 된 거 노란 거 동경에 대한 요각을 베타로 잡은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그랬네.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단 여기 알파 베타의 크기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알파 그 다음에 베타가 더 크고 파이보다 작다. 그러니까 둘 다 9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고 베타가 더 큰가. 뭐 그림상으로 너무 분명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 상황으로 지금부터 할게. 자 그러면 사인 알파를 구해볼게요. 같은 얘기야 어차피. 사인 알파를 구하는데 요 하얀 게 알파야. 하지만 이 삼각함수의 값을 쓸 때는 요 점에서 x축에다가 수선을 내려 긋고 요만큼을 알파라고 생각하고 일단 써라. 그럼 길이를 한번 써볼게요. 지금 요 원의 반지름이 루트 10이니까 OP의 길이를 루트 10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 y는 3이라는 직선이 그어진 게 요 길이가 3이라고 알려진 거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여기 x 좌표에 해당되는 여기 원점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로 나올 거라고요. 자 그러면 사인 값을 쓰라고 했어. 근데 알파가 둔각이지만 얘를 알파로 생각하면 되니까 사인 알파는 루트 10분의 3 이렇게 읽어진단 말이야. 루트 10분의 3. 근데 그 알파가 2사분면 동경이니까 사인 값은 그대로 플러스이니까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됐죠? 자 곱하기 이제 베타에 대해서도 베타 노란 거예요. 베타 노란 거이지만 역시 여기서도 수선을 이렇게 x축에다 내려긋고 요만큼 각이 베타이지만 실제로는 여기를 베타라고 생각하고 쓴다. 자 그렇다면 여기 OQ의 길이가 반지름 2 루트 6이 되고요. 여기가 3이 되는 건 똑같아요. 그럼 이게 24, 여기에 9니까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루트 15. 자 됐죠? 그럼 코사인 베타를 읽으려면 요각에 대한 코사인이니까 2 루트 6분의 루트 15 2 루트 6분의 루트 15 쓰고 난 다음 이 베타가 사실 요각이 아니라 요거니까 2사분면의 동경이거든.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자 이대로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 요게 루트 3으로 나눠지게 되면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3으로 나누게 되면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루트 10과 루트 5도 나눠지게 되면 루트 2가 되는 것도 쓸 수 있다면
결국은 2 곱해서 그 다음에 요거 2 마이너스 부호는 전체에 있으니까 쓰고 요거 곱한 게 4분의 여기 다 나눠주고 3만 남았네요. 그래서 상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도 아까 했듯이 그러니까 1사분면 넘어가는 둔각 이상에 해당되는 그 동경에 대해서도 삼각대의 값을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준 대로 그대로 한번 풀면 상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죠? 자, 이제 유형 10번으로 갈게요. 유형 10번은 그 삼각함수 값의 부호 얼싸탕코에 대한 얘기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뭐 익숙한 문제가 될 거예요. 하나를 한번 해보죠. 599번이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니까 한번 해볼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부호는 양.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곱한 건 그럼 이건 도대체 이 세타는 제 몇 사분면의 각일까요?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을 소개를 할게. 이걸 두 개 묶어서 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그냥 써. 그런 다음 읽어볼게 이제.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양이니까 부호가 똑같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사인하고 코사인 세타가 둘 다 플러스 값 같거나 아니면 둘 다 마이너스 값이에요 라고 이렇게 적어요. 그럼 다음에 두 번째 힌트를 봤더니 코사인하고 탄젠트가 곱해서 음이 나왔으니까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가 반대야. 그러니까 탄젠트 부호는 코사인과 반대로 보내니까 이렇게, 이거랑 반대로 쓰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가 되냐면 요거를 만족하는 사분면은 어디인지, 요거를 만족하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인지 알게 되는데, 한 가지 힌트. 1사분면을 제외하고는 하나만 양수고 두 개가 음수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사분면은 없는 거라. 이게 쓰지 마세요. 그럼 이제 두 개가 음수고 하나만 양수인 이걸 찾았는데, 그럼 결국 탄젠트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라는 건 몇 사분면이지? 3, 4분면. 이렇게 읽어서 쓰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600번은 그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가 180도부터 270도까지 3, 4분면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호를 알고 있다면 그 절대값을 풀어낼 때 그냥 쓸 건지 마이너스를 붙여 쓸 건지를 이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고, 601번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루트 그 한 개 마이너스를 붙이고 써야 되는 경우에 부호 판단. 위에는 양수, 아래는 음수 이렇게 쓰면 되죠. 위에는 양수, 하늘, 태양, 지하는 음수. 오케이. 그걸로 부호 판단. 자, 나머지는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유형 11번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먼저 보여줄게요. 먼저 내가 604번을 한번 보여줄게. 자, 604번을 보여주면요, 1 더하기 탄젠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1 요거 하고, 또 하나는 1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1 빼기 사인 세타 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든 큰 관계는 없어. 사람마다 취향이 있으니까. 근데 일단 그래도 기억할 건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형태고, 만약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왔을 때 1로 빨리 바꿔 쓸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건데, 이걸 그대로 다 전개하기에는 조금 부담입니다. 전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개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제 부담이니까 조금 괄호별로 정리를 조금 해서 가는 방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탄젠트를 내가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 쓰는 방식으로 한번 가볼게.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여기는 코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1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 1인데 코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냥 통분한다는 의미를 봤을 때 코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라고 돼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여기는 그러면 코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요. 역수니까 사인 세타로 써야겠구나. 역수니까요.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여기는 사인 세타 분의 1. 그럼 1이라는 건 맞춰서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한번 놨다고 생각해 볼게. 자, 그러면 이 앞쪽은 코사인 세타 분의 하고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1 이렇게 써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사인 세타 분의 이렇게 됐고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빼기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분모는 요거 두 개 곱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고 분자를 잘 봤을 때 여기가 요렇게 돼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사실은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이거 A 더하기 B, A 빼기 B 꼴이니까 쓰기가 쉬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분모는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랑 곱한 거. 그러면 이거 A 제곱 빼기 B 제곱인데 요거 제곱하면 아까 어떻게 쓰라고 했지? 바로 외웠을 때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쓰는 게 좋다. 한 번에. 그 다음에 여기는 빼기 B제곱 1 이렇게 쓴 거죠. 그러면 얘랑 지워지고 나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2 이렇게 써서 이제 결과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전개해서 쓰든 아니든 방식은 뭐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전개하는 건 9개를 이렇게 전개하는 건 조금 무식한 방법인 것 같고 조금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을 좀 써먹을 수 있게 고쳐봤어요. 자, 이게 이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606번 같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 맞추기도 짜증나는데 이 세 개 중에 옳은 거 틀린 거 고르려면 속도가 익숙치 않아서 속도가 느리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다 잡아먹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래. 자, 유형 12번입니다. 유형 13번, 14번 다 이어서 쭉 가볼게요. 자, 유형 12번. 요게 아까 말했던 제 몇 사분면의 각인지 알려주면서 삼각비 하나만 딱 주어지면 나머지 삼각비들은 다 알아서 구해서 쓸 수 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608번을 한번 해볼게. 우리 저기 힘들어요. 우리 기범이가 어제도 새벽 4시까지 공부했다고 해서 조금 피곤합니다. 조금만 참아. 쉬는 시간 줄게.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야. 그리고 코사인 세타 알려줬어. 3, 4분면이니까 당연히 코사인이 음의 값으로 나와 있는 게 너무 당연해. 그래 놓고 나서 나머지 삼각비들을 내가 쓸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자, 공부하는 순서 몇 사분면인지 알고 있어? 이렇게 하나의 삼각비가 그려지면 삼각형을 그리세요. 세타라고 생각하시고 17분의 8만 적으면 돼. 이 부호는 3, 4분면에서 붙은 거니까 길이 자체로는 17분의 8이거든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8, 15, 17이니까 여기가 15로 계산이 금방 될 것이고. 그러면 이미 다 된 거죠? 오케이.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사인 세타가 얼마인지부터 읽어볼게. 사인 세타는 17분의 15. 근데 역수 15분의 17 쓰는데
3, 4분면이니까 사인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탄젠트 읽어볼게. 탄젠트 자체는 8분의 15. 근데 역수니까 15분의 8 이렇게 쓰고 3, 4분면이니까 탄젠트는 플러스 부호 그대로. 자, 그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15분의 9. 그렇다면 마이너스 5분의 3. 뭐 이 정도 쓰는 게 뭐 별 문제가 아니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611번 하나를 더 볼게요. 자, 611번 1 빼기 탄젠트 세타 분의 1 더하기 탄젠트 세타의 값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요거 가지고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단 세타는 4, 4분면 각입니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딱 보면 4, 4분면 각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할 때 탄젠트는 95%는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고쳐서 계산하는 걸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한다. 근데 한 5% 정도는 고치지 않고 탄젠트 자체의 값을 쓰는 문제들도 있다 했는데 바로 이게 그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거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고쳐서 쓰지 않고요. 그냥 탄젠트 값을 직접 이용해서 코사인을 구하는 과정으로 해보시는 문제야. 한번 해보면 요래 대각선 방향으로 곱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이렇게 곱한 건 1 더하기 탄젠트 세타가 되고 요거는 2 마이너스 루트 3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1 더하기 탄젠트 세타하고 이거 이제 통째로 숫자로 보면 돼.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고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에 2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놈을 좌변으로 가져와서 탄젠트 세타로 아예 묶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 하고 넘어오면서 플러스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 요만큼의 탄젠트 세타가 되고 요 놈은 우변으로 이항을 하게 돼서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나눠버리면 탄젠트 세타의 값이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돼 있죠. 요때 좀 감각적인 게 좀 필요한데 이거 유리화해서 쓰면 되겠죠. 근데 유리화해서 써도 되는데 조금 요 정도 보이나요? 요걸 루트 3으로 묶어버리면 요거 루트 3으로 묶으면 루트 3이 되는 거고 루트 3은 자체로 묶였으니까 1이 되어서 요거랑 요게 마이너스 1 값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탄젠트의 값이 요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직접 탄젠트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요. 이제 세타는 4, 4분면각인데 탄젠트의 값이 루트 3분의 1이니까 탄젠트는 요렇게 위치가 요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2가 되겠죠. 자, 그래 놓고 나서 코사인 세타를 물었어요.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으로 일단 써주고 세타가 4, 4분면이므로 코사인 값은 플러스. 그러니까 그대로 2분의 루트 3을 쓰면 되겠지. 요 문제는 탄젠트 자체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문제 형태니까 잘 봐주세요. 자, 유형 13번. 야, 다 됐어. 5분이면 끝나. 잘 들어. 유형 13. 614번.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이다. 이때 1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에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요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일단 힌트는 요런 게 주어졌다는 게 힌트지. 사인 더하기 코사인 또는 사인 빼기 코사인이 주어지면 양변을 제곱함에 의해서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곱한 값을 찾을 수 있다. 그걸 왜 찾게 되는 게 필요하냐면 이게 모양을 봐봐. 이거 전개하게 되면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니까
이렇게 전개가 된 거라고. 그러면 얘들아 얘가 더해서 1인 건 알잖아 이제. 그러니까 2 더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내가 알아내야 되는 게 이 곱하기가 얼마인지 알아내라는 얘기란 말이야. 근데 이걸 양변을 제곱해서 이제 구하는 과정 한 번만 보세요. 양변 제곱하면 이거 한 번에 쓰자. 어떻게 쓰면 된다고? 사인 빼기 코사인의 제곱. 상균아 어떻게 쓰면 된다고?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우변은 제곱하게 되면 2분의 1이 되죠. 따라서 이거 맞바꾸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이 2분의 1이 되어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이 4분의 1로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집어넣고 쓰게 되면 2 더하기 4분의 1 제곱이니까요. 16분의 1 16분의 3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 형태가 나와 있는 게 잘 보면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유형 14까지 해버릴게. 자, 유형 14는 그냥 쉬운 문제이니까 교과서에도 있어요. 이거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는 0. 요거의 두 근이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요게 한 근이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요게 또 다른 한 근이야. 자, 그러면 a가 얼마냐?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도 많이 해봤지만 어떤 단원이든 관계없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 주고 근 두 개를 알려줬다면 당연히 근과 계수관계 쓰라는 얘기야. 이거는 망설일 필요가 없어. 3학년 때도 마찬가지. 근이 두 개가 어떤 형태로든 나와지면 근과 계수관계를 써보는 거야. 근이 딱 하나만 주어지고 나머지 모른다 그러면 대입해서 풀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두 근의 합부터 읽어볼게요.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죠? 사인이 죽고요. 2 코사인 세타. 그럼 이게 두 분의 합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당연히 코사인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로 이제 값이 주어졌고, 두 분의 곱도 계산을 해볼게요. 두 분의 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 그죠?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 요 값이 얼마냐면 2분의 a가 되는 거지.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활용해서 a 값을 구해내는데 혹시 이 형태 보고 뭐 눈치챈 게 없을까요? 집어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엄마 공식을 잘 생각해봐. 엄마 공식의 의미를 하나 더 소개할게. 아까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쓸 수 있는데 엄마 공식이 이거였었죠? 그러면 얘가 이 자체로도 1이란 상수값이 된다는 걸 활용하는 건 당연히 되는 거고, 앞으로도 뒤에 가서 더 자주 쓸 거는 아까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꿨었단 말이야. 근데 얘를 잘 활용하면 사인, 코사인도 둘 중에 하나로 다 고쳤을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여기서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 쓴다면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 쓰는 형태가 되는 거고, 코사인 제곱 세타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꿨을 수도 있다는 뜻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활용도는 더해서 1이 된다는 사실 이외에도 삼각비 사인 코사인을 한쪽으로 바꿔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코사인이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는 코사인으로 얘를 고쳐줘야 이 값을 사용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사인 제곱 세타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고쳐 쓰게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나중에 미적분 배우면 이것도 다 공식 다 외워놔야 돼.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 세타가 2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인 걸 그냥 알고 쓴다고 애들은. 지금처럼 안 고쳐도 알아요. 자, 하여튼 2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이 됐고 그 놈이 2분의 a가 된 상태인 거지.
자, 그럼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16분의 1. 요 곱했으니까 8분의 1 빼기 1이 되어서 마이너스 8분의 7. 요 놈이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A는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나요? 자, 뭐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거다. 자, 그래서 뭐 1학년 때 배운 기본적인 근과 계수 관계나 뭐 2차 방정식 만드는 정도 관계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푸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그 유형 14까지 해서 요 첫 단원에 들어있는 유형에 해당되는 내용 설명하고 예제 하나씩 한번 풀어봤어.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을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